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 지쳐 돌아온 집,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마음마저 무거워지곤 하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지혜와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공간과 삶을 바꾸는 정리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 머무는 공간, 주방 이야기 첫 번째, 죄책감의 무덤, 냉장고를 구출하라. 한국인의 정문화 속에서 냉장고는 때로 복잡한 감정의 공간이 됩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 시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바쁜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면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속에서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분의 마법입니다. 부모님께 미리 작고 투명한 반찬통을 여러 개 사드리세요. 멸치볶음 한 통을 크게 받아오는 대신 작은 통 5개에 나눠 담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씩 꺼내 먹기 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버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냉장고 정리의 또 다른 적은 바로 깊이입니다.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 썩어서 버려지는 야채나 과일이 많아지죠. 냉동실은 더 심각해서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몇 달 전 넣어둔 음식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집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3종류 이상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아지면 신기하게도 덜 먹게 되는 과일이 생기고 결국 그 과일이 썩게 되더군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저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야채는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은 날 마음 먹고 장을 봐오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손질해서 냉동하는 겁니다. 파, 양파, 호박, 풋고추처럼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는 채소들을 미리 다 다듬어서 납작 통에 담아 얼려두는 거죠. 요리할 때마다 그 통만 꺼내 쓰면 되니 요리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소스들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두면 냉장고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유통기한도 모른 채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소스들은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 머릿속에 냉장고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근길에 불필요한 장을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선이 곧 효율. 똑똑한 싱크대 수납법 요리가 즐거워지려면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인덕션 바로 아래에는 양념통을,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근처에는 세제, 채칼, 볼 같은 도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하는 흐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요리 과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양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념통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면 요리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조리대 하부장에 인출식 망장을 설치해보세요. 폭 30cm짜리 망장 하나만 있어도 한국 요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양념을 한눈에 보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쓱 당기기만 하면 필요한 양념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 요리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싱크볼 및 하부장은 어떨까요? 이곳은 배수관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쉬워 위생에 민감한 공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소용품처럼 위생에 덜 민감한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처럼 자주 쓰는 조리도구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빛나는 주방을 위한 청소의 기술. 청소를 편하게 하려면 싱크대 상판에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요리 후 바로 행주로 닦아내는 간단한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치우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 자체를 미루게 되죠. 특히 가열대 주변은 보이지 않는 기름때와의 전쟁터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 기름 입자가 후드에 맺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열대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청소할 때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부터 닦는 것이죠. 청소의 기본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입니다. 그래야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 물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비법을 꼭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과 매직 블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직 블록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보세요. 컵 밑에 묵은 물때, 수전 사이에 까다로운 물때, 심지어 칼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낀 때까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단, 코팅된 싱크대 문짝은 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2장, 하루의 시작과 끝, 욕실 가꾸기. 욕실은 습기와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취향에 맞는 샴푸와 바디워시 딱 한 종류씩만 두세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 아래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청소할 때도 옮겨야 할 물건이 많으니 점점 더 청소를 안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부착하는 칫솔걸이나 디스펜서를 사용하면 물때가 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은 욕실에 두지 마세요. 알록달록한 청소용품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 욕실이라도 그 분위기를 해칩니다. 청소할 때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욕실은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세면대에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바닥에 간단히 물을 뿌려주는 작은 습관. 이 작은 배려가 모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매일 쾌적한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나를 표현하는 공간. 옷장 재구성. 많은 분이 옷 정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옷 개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개어 놓아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계절별 옷 정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는 난방과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봄, 가을이 짧아져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 사계절 옷을 모두 꺼내 종류별로 걸어서 수납하세요.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되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옷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어서 보관해야 한다면 그 속에서 입지 않는 옷을 주기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나의 현재 발달 주기에 맞는 물건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는 유행에 민감한 옷을 즐겨 입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아무리 예뻐도 무거운 옷은 피하게 됩니다. 내가 활동하기 편하고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옷.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옷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옷 중에 가장 안 입는 옷 하나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때 낡은 면 티셔츠는 그냥 버리지 말고 현관 바닥이나 창틀을 닦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청소와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습관이 있다면 옷은 계속해서 쌓여갈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 그것이 옷 정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정리의 본질, 숲을 보는 지혜. 우리는 정리를 시작할 때 흔히 어떻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정리의 시작은 수납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의 목적과 용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 집이라면 가장 넓은 안방을 부부의 침실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재정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간의 용도가 정해지면 그곳에 필요한 물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최적의 가구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수납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수납을 위한 수납 도구를 먼저 사게 되면 그 수납 도구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립니다.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물건을 보이지 않게 쑤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곳에 꺼내기 쉽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벽과 문,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압축봉, 벽 선반, 문거리 수납도구 등은 좁은 공간을 2배, 3배 넓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 지쳐 돌아온 집,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마음마저 무거워지곤 하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지혜와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공간과 삶을 바꾸는 정리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 머무는 공간, 주방 이야기 첫 번째, 죄책감의 무덤, 냉장고를 구출하라. 한국인의 정문화 속에서 냉장고는 때로 복잡한 감정의 공간이 됩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 시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바쁜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면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속에서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분의 마법입니다.
부모님께 미리 작고 투명한 반찬통을 여러 개 사드리세요. 멸치볶음 한 통을 크게 받아오는 대신 작은 통 5개에 나누어 담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씩 꺼내 먹기 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버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냉장고 정리의 또 다른 적은 바로 깊이입니다.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 썩어서 버려지는 야채나 과일이 많아지죠. 냉동실은 더 심각해서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몇 달 전 넣어둔 음식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집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3종류 이상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아지면 신기하게도 덜 먹게 되는 과일이 생기고 결국 그 과일이 썩게 되더군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저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야채는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은 날 마음 먹고 장을 봐오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손질해서 냉동하는 겁니다. 파, 양파, 호박, 풋고추처럼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는 채소들을 미리 다 다듬어서 납작 한 통에 담아 얼려두는 거죠. 요리할 때마다 그 통만 꺼내 쓰면 되니 요리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소스들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두면 냉장고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유통기한도 모른 채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소스들은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 머릿속에 냉장고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근길에 불필요한 장을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올 수 있습니다. 2번째, 동선이 곧 효율. 똑똑한 싱크대 수납법 요리가 즐거워지려면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인덕션 바로 아래에는 양념통을,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근처에는 세제, 채칼, 볼 같은 도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하는 흐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요리 과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양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념통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면 요리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조리대 하부장에 인출식 망장을 설치해 보세요. 폭 30cm짜리 망장 하나만 있어도 한국 요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양념을 한눈에 보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쓱 당기기만 하면 필요한 양념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 요리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싱크볼 및 하부장은 어떨까요? 이곳은 배수관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쉬워 위생에 민감한 공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소용품처럼 위생에 덜 민감한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처럼 자주 쓰는 조리도구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빛나는 주방을 위한 청소의 기술. 청소를 편하게 하려면 싱크대 상판에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요리 후 바로 행주로 닦아내는 간단한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치우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 자체를 미루게 되죠. 특히 가열대 주변은 보이지 않는 기름때와의 전쟁터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 기름 입자가 후드에 맺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열대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청소할 때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부터 닦는 것이죠. 청소의 기본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입니다. 그래야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 물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비법을 꼭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과 매직 블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직 블록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보세요. 컵 밑에 묵은 물때, 수전 사이에 까다로운 물때, 심지어 칼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낀 때까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단, 코팅된 싱크대 문짝은 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2장, 하루의 시작과 끝, 욕실 가꾸기. 욕실은 습기와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취향에 맞는 샴푸와 바디워시 딱 한 종류씩만 두세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 아래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청소할 때도 옮겨야 할 물건이 많으니 점점 더 청소를 안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부착하는 칫솔걸이나 디스펜서를 사용하면 물때가 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은 욕실에 두지 마세요. 알록달록한 청소용품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 욕실이라도 그 분위기를 해칩니다. 청소할 때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욕실은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세면대에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바닥에 간단히 물을 뿌려주는 작은 습관. 이 작은 배려가 모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매일 쾌적한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나를 표현하는 공간. 옷장 재구성. 많은 분이 옷 정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옷 개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개어 놓아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계절별 옷 정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는 난방과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봄, 가을이 짧아져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 사계절 옷을 모두 꺼내 종류별로 걸어서 수납하세요.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되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옷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어서 보관해야 한다면 그 속에서 입지 않는 옷을 주기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나의 현재 발달 주기에 맞는 물건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는 유행에 민감한 옷을 즐겨 입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아무리 예뻐도 무거운 옷은 피하게 됩니다. 내가 활동하기 편하고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옷.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옷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옷 중에 가장 안 입는 옷 하나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때 낡은 면 티셔츠는 그냥 버리지 말고 현관 바닥이나 창틀을 닦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청소와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습관이 있다면 옷은 계속해서 쌓여갈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 그것이 옷 정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정리의 본질. 숲을 보는 지혜. 우리는 정리를 시작할 때 흔히 어떻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정리의 시작은 수납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의 목적과 용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 집이라면 가장 넓은 안방을 부부의 침실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재정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간의 용도가 정해지면 그곳에 필요한 물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최적의 가구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수납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수납을 위한 수납 도구를 먼저 사게 되면 그 수납 도구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립니다.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물건을 보이지 않게 쑤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곳에 꺼내기 쉽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벽과 문,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압축봉, 벽 선반, 문거리 수납도구 등은 좁은 공간을 2배, 3배 넓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 지쳐 돌아온 집,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마음마저 무거워지곤 하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지혜와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공간과 삶을 바꾸는 정리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 머무는 공간, 주방 이야기 첫 번째, 죄책감의 무덤, 냉장고를 구출하라. 한국인의 정문화 속에서 냉장고는 때로 복잡한 감정의 공간이 됩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 시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바쁜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면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속에서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분의 마법입니다. 부모님께 미리 작고 투명한 반찬통을 여러 개 사드리세요. 멸치볶음 한 통을 크게 받아오는 대신 작은 통 5개에 나누어 담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씩 꺼내 먹기 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버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냉장고 정리의 또 다른 적은 바로 깊이입니다.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 썩어서 버려지는 야채나 과일이 많아지죠. 냉동실은 더 심각해서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몇 달 전 넣어둔 음식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집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3종류 이상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아지면 신기하게도 덜 먹게 되는 과일이 생기고 결국 그 과일이 썩게 되더군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저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야채는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은 날 마음 먹고 장을 봐오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손질해서 냉동하는 겁니다. 파, 양파, 호박, 풋고추처럼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는 채소들을 미리 다 다듬어서 납작 한 통에 담아 얼려두는 거죠. 요리할 때마다 그 통만 꺼내 쓰면 되니
요리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소스들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두면 냉장고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유통기한도 모른 채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소스들은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 머릿속에 냉장고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근길에 불필요한 장을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선이 곧 효율. 똑똑한 싱크대 수납법 요리가 즐거워지려면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인덕션 바로 아래에는 양념통을,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근처에는 세제, 채칼, 볼 같은 도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하는 흐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요리 과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양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념통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면 요리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조리대 하부장에 인출식 망장을 설치해 보세요. 폭 30cm짜리 망장 하나만 있어도 한국 요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양념을 한눈에 보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쓱 당기기만 하면 필요한 양념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 요리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싱크볼 및 하부장은 어떨까요? 이곳은 배수관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쉬워 위생에 민감한 공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소용품처럼 위생에 덜 민감한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처럼 자주 쓰는 조리도구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빛나는 주방을 위한 청소의 기술. 청소를 편하게 하려면 싱크대 상판에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요리 후 바로 행주로 닦아내는 간단한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치우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 자체를 미루게 되죠. 특히 가열대 주변은 보이지 않는 기름때와의 전쟁터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 기름 입자가 후드에 맺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열대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청소할 때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부터 닦는 것이죠. 청소의 기본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입니다. 그래야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 물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비법을 꼭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과 매직 블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직 블록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보세요. 컵 밑에 묵은 물때, 수전 사이에 까다로운 물때, 심지어 칼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낀 때까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단, 코팅된 싱크대 문짝은 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2장, 하루의 시작과 끝, 욕실 가꾸기. 욕실은 습기와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취향에 맞는 샴푸와 바디워시 딱 한 종류씩만 두세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 아래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청소할 때도 옮겨야 할 물건이 많으니 점점 더 청소를 안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부착하는 칫솔걸이나 디스펜서를 사용하면 물때가 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은 욕실에 두지 마세요. 알록달록한 청소용품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 욕실이라도 그 분위기를 해칩니다. 청소할 때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욕실은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세면대에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바닥에 간단히 물을 뿌려주는 작은 습관. 이 작은 배려가 모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매일 쾌적한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나를 표현하는 공간. 옷장 재구성. 많은 분이 옷 정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옷 개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개어 놓아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계절별 옷 정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는 난방과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봄, 가을이 짧아져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 사계절 옷을 모두 꺼내 종류별로 걸어서 수납하세요.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되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옷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어서 보관해야 한다면 그 속에서 입지 않는 옷을 주기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나의 현재 발달 주기에 맞는 물건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는 유행에 민감한 옷을 즐겨 입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아무리 예뻐도 무거운 옷은 피하게 됩니다. 내가 활동하기 편하고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옷.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옷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옷 중에 가장 안 입는 옷 하나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때 낡은 면 티셔츠는 그냥 버리지 말고 현관 바닥이나 창틀을 닦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청소와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습관이 있다면 옷은 계속해서 쌓여갈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 그것이 옷 정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정리의 본질. 숲을 보는 지혜. 우리는 정리를 시작할 때 흔히 어떻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정리의 시작은 수납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의 목적과 용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 집이라면 가장 넓은 안방을 부부의 침실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재정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간의 용도가 정해지면 그곳에 필요한 물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최적의 가구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수납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수납을 위한 수납 도구를 먼저 사게 되면 그 수납 도구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립니다.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물건을 보이지 않게 쑤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곳에 꺼내기 쉽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벽과 문,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압축봉, 벽 선반, 문거리 수납도구 등은 좁은 공간을 2배, 3배 넓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 지쳐 돌아온 집,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마음마저 무거워지곤 하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지혜와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공간과 삶을 바꾸는 정리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 머무는 공간, 주방 이야기 첫 번째, 죄책감의 무덤, 냉장고를 구출하라. 한국인의 정문화 속에서 냉장고는 때로 복잡한 감정의 공간이 됩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 시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바쁜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면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속에서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분의 마법입니다. 부모님께 미리 작고 투명한 반찬통을 여러 개 사드리세요. 멸치볶음 한 통을 크게 받아오는 대신 작은 통 5개에 나눠 담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씩 꺼내 먹기 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버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냉장고 정리의 또 다른 적은 바로 깊이입니다.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 썩어서 버려지는 야채나 과일이 많아지죠. 냉동실은 더 심각해서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몇 달 전 넣어둔 음식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집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3종류 이상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아지면 신기하게도 덜 먹게 되는 과일이 생기고 결국 그 과일이 썩게 되더군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저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야채는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은 날 마음 먹고 장을 봐오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손질해서 냉동하는 겁니다. 파, 양파, 호박, 풋고추처럼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는 채소들을 미리 다 다듬어서 납작 한 통에 담아 얼려두는 거죠. 요리할 때마다 그 통만 꺼내 쓰면 되니 요리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소스들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두면 냉장고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유통기한도 모른 채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소스들은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 머릿속에 냉장고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근길에 불필요한 장을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선이 곧 효율. 똑똑한 싱크대 수납법. 요리가 즐거워지려면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인덕션 바로 아래에는 양념통을,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근처에는 세제, 채칼, 볼 같은 도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하는 흐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요리 과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양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념통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면 요리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조리대 하부장에 인출식 망장을 설치해 보세요. 폭 30cm짜리 망장 하나만 있어도
한국 요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양념을 한눈에 보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쓱 당기기만 하면 필요한 양념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 요리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싱크볼 및 하부장은 어떨까요? 이곳은 배수관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쉬워 위생에 민감한 공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소용품처럼 위생에 덜 민감한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처럼 자주 쓰는 조리도구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빛나는 주방을 위한 청소의 기술. 청소를 편하게 하려면 싱크대 상판에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요리 후 바로 행주로 닦아내는 간단한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치우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 자체를 미루게 되죠. 특히 가열대 주변은 보이지 않는 기름때와의 전쟁터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 기름 입자가 후드에 맺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열대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청소할 때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부터 닦는 것이죠. 청소의 기본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입니다. 그래야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 물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비법을 꼭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과 매직 블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직 블록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보세요. 컵 밑에 묵은 물때, 수전 사이에 까다로운 물때, 심지어 칼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낀 때까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단, 코팅된 싱크대 문짝은 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2장, 하루의 시작과 끝, 욕실 가꾸기. 욕실은 습기와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취향에 맞는 샴푸와 바디워시 딱 한 종류씩만 두세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 아래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청소할 때도 옮겨야 할 물건이 많으니 점점 더 청소를 안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부착하는 칫솔걸이나 디스펜서를 사용하면 물때가 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은 욕실에 두지 마세요. 알록달록한 청소용품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 욕실이라도 그 분위기를 해칩니다. 청소할 때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욕실은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세면대에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바닥에 간단히 물을 뿌려주는 작은 습관. 이 작은 배려가 모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매일 쾌적한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나를 표현하는 공간. 옷장 재구성. 많은 분이 옷 정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옷 개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개어 놓아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계절별 옷 정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는 난방과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봄, 가을이 짧아져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 사계절 옷을 모두 꺼내 종류별로 걸어서 수납하세요.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되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옷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어서 보관해야 한다면 그 속에서 입지 않는 옷을 주기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나의 현재 발달 주기에 맞는 물건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는 유행에 민감한 옷을 즐겨 입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아무리 예뻐도 무거운 옷은 피하게 됩니다. 내가 활동하기 편하고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옷.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옷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낸다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옷 중에 가장 안 입는 옷 하나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때 낡은 면 티셔츠는 그냥 버리지 말고 현관 바닥이나 창틀을 닦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청소와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습관이 있다면 옷은 계속해서 쌓여갈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 그것이 옷 정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정리의 본질, 숲을 보는 지혜. 우리는 정리를 시작할 때 흔히 어떻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정리의 시작은 수납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의 목적과 용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 집이라면 가장 넓은 안방을 부부의 침실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재정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간의 용도가 정해지면 그곳에 필요한 물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최적의 가구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수납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수납을 위한 수납 도구를 먼저 사게 되면 그 수납 도구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립니다.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물건을 보이지 않게 쑤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곳에 꺼내기 쉽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벽과 문,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압축봉, 벽 선반, 문거리 수납도구 등은 좁은 공간을 2배, 3배 넓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 지쳐 돌아온 집,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마음마저 무거워지곤 하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지혜와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공간과 삶을 바꾸는 정리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 머무는 공간, 주방 이야기 첫 번째, 죄책감의 무덤, 냉장고를 구출하라. 한국인의 정문화 속에서 냉장고는 때로 복잡한 감정의 공간이 됩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 시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바쁜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면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속에서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분의 마법입니다. 부모님께 미리 작고 투명한 반찬통을 여러 개 사드리세요. 멸치볶음 한 통을 크게 받아오는 대신 작은 통 5개에 나누어 담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씩 꺼내 먹기 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버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냉장고 정리의 또 다른 적은 바로 깊이입니다.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 썩어서 버려지는 야채나 과일이 많아지죠. 냉동실은 더 심각해서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몇 달 전 넣어둔 음식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집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3종류 이상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아지면 신기하게도 덜 먹게 되는 과일이 생기고 결국 그 과일이 썩게 되더군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저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야채는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은 날 마음 먹고 장을 봐오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손질해서 냉동하는 겁니다. 파, 양파, 호박, 풋고추처럼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는 채소들을 미리 다 다듬어서 납작 통에 담아 얼려두는 거죠. 요리할 때마다 그 통만 꺼내 쓰면 되니 요리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소스들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두면 냉장고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유통기한도 모른 채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소스들은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 머릿속에 냉장고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근길에 불필요한 장을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선이 곧 효율. 똑똑한 싱크대 수납법 요리가 즐거워지려면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인덕션 바로 아래에는 양념통을,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개수대 근처에는 세제, 채칼, 볼 같은 도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하는 흐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요리 과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양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념통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면 요리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조리대 하부장에 인출식 망장을 설치해보세요. 폭 30cm짜리 망장 하나만 있어도 한국 요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양념을 한눈에 보이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쓱 당기기만 하면 필요한 양념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 요리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싱크볼 및 하부장은 어떨까요? 이곳은 배수관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쉬워 위생에 민감한 공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소용품처럼 위생에 덜 민감한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처럼 자주 쓰는 조리도구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빛나는 주방을 위한 청소의 기술. 청소를 편하게 하려면 싱크대 상판에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요리 후 바로 행주로 닦아내는 간단한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치우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 자체를 미루게 되죠. 특히 가열대 주변은 보이지 않는 기름때와의 전쟁터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 기름 입자가 후드에 맺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열대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청소할 때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부터 닦는 것이죠. 청소의 기본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입니다. 그래야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